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마이어를 말씀하셔서 한 주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이 왔군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연주자입니다. 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날 연주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년간 베를린 필하모닉 와.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 수석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솔리스트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입니다. 오케스트라 수석을 맡고 있으면서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기악, 관악, 탕 연주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쵸. 기악 연주자들의 어떤 꿈과 같은, 더군다나 이 오케스트라가 베를린 필하모닉이다 이러면은 정말 가장 꿈꾸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합창단으로 활동하면서 유명한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겠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막 그런 게 굉장히 이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하는데, 외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또 자유롭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알브레트 마이어 연주를 들으면 그대로 쏙 반하는 연주자 아닙니까? 네, 어떤 현존하는 오보의 연주자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할 때 알브레히트 마이어는 가장 먼저 이 이름이 나오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이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연주는 관객 그리고 또 비평가들 모두를 열광하게 하고 또 신이 내린 재능이다, 또 경이로운 오보의 연주자다, 뭐 이런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연주하는 오보의 자체도 어떤 매혹의 악기다 이렇게 칭송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의 연주는 청클클에도 자주 제가 틀고 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틀 예정입니다. 자, 언제부터 마이어는 연주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알브레이트 마이어는 1965년 독일의 그 에를랑엔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보에 이제 시작을 해서 1990년에 독일 밤베르크 교향악단의 솔로 연주자로 화려한 어떤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밤베르크 교향악단도 굉장히 독일에서는 뛰어난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는 드디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솔로 오보이스트로 지명이 되면서 최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알브레이트 마이어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보이스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정말 클라우디오 아바도, 또 사이먼 레첼,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 같은 명지휘자들하고 수많은 연주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 협연뿐만 아니라 솔로 무대, 그리고 또 실내악 연주, 지휘자로도 데뷔했습니다. 지휘자로도 많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핸델의 오페라 알치나 중에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세요를 오보의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델 가져오셨습니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알치나, 핸델 작품으로 34 중에서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오보이스트 알브레이트 마이어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핸델 오페라 알치나, 핸델 작품으로 34 중에서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오보이스트 알브레이트 마이어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알브레트 마이어는 오보에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네, 지금은 세계 최고의 오보이스트로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 있는 마이어지만 네. 어린 시절에는 상당히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말을 심하게 더듬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부모는 아들의 말더듬을 고치려고 정말 가진 방법을 다 썼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다 너무나 강압적이고 또 엄격해가지고 이 어린 마이어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별로 효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아버지가 갑자기 새로운 악기를 가져와서 악기 케이스를 이제 탁 올려놓고는 오늘부터 이거 연습해라 이렇게 또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버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악기를 권유를 했다 해도
본인하고 맞지 않았으면은 더 안 좋았을 텐데 이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 말더듬을 교정하는 데에 관악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오보에를 사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유로 이 오보에를 만났지만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어린 시절 밤베르크 대성당의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여전히 말은 더듬게 됐는데요. 이 오보에를 하면서 말더듬도 교정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악이 주는 치유를 직접 마이어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오보에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마이어도 정말 그 힘들었던 나날 중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었던 거는 음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모차르트의 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중에서 2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아마데우스 보신 이후로 모차르트를 좀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해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쾌해번호 299 2악장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편곡입니다.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 하피스트 막달레나 호프만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쾌해번호 299 2악장을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감상하셨는데요.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 하피스트 막달레나 호프만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난주에는 그 캐트린 핀치와 제임스 골웨이의 연주로 이 같은 곡의 1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2악장을 들어보시잖아요. 정말 같은 악기지만 플루트가 연주했을 때랑 또 오보에가 연주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3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악기 중에 오보에가 항상 그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으로 오케스트라가 등장해서 첫 음을 잡는 것도 오보에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공연에서 이제 시작 직전에 오보에가 A음, 라음을 이제 B 하고 연주를 하게 되면 이제 모두 그거에 맞춰서 조율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꼭 오보에로만 조율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오케스트라가 이 오보에 소리에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이 관객들 앞에서 공연 직전에 조율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요. 이 악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습도, 무대의 규모, 또 관객의 수, 조명의 열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 악기의 음이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 피치라 그러죠. 어떤 음정이 달라지니까 그 음악을 연주하기 직전에 무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의 소리로 이것을 톤을 맞추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악기 중에서 관악기 중 왜 오보에가 소리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네, 목관악기는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무의 떨림판 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네, 또 그 중에서도 오보에는 두 겹의 겹리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A음, 아, 440Hz를 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주위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고 또 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닿는다고 해요. 이건 어떤 과학의 일종이겠죠. 오랫동안 일정한 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보에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악기들을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피아노가 있을 때는 피아노가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미리 조율을 해놓기 때문에 피아노를 기준으로 또 맞추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리드를 사용한 악기 중에서도 또 이렇게 주위 환경의 변화가 적고 A음을 가장 정확하게 낼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보에가 기준이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곡은 또 모차르트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 안 나온 음악가 작곡가는 서러워서 살 수 있을까요? EBS에서 영화를 틀어줬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본 만큼의 어떤 저의 그걸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 하베베른 코르푸스 거룩한 성체를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와 오르가니스트 바이탈 줄리안 프레이 도이치 캄머 필하모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하베베른 코르푸스 거룩한 성체를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와 오르가니스트 바이탈 줄리안 프레이 도이치 캄머 필하모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연주하기 까다롭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네스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로 호른하고 오보에를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네. 네, 또 마이어 또한 음정 컨트롤이 까다롭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래도 좋은 소리를 내는 호른보다
오보에가 더 관리하기가 어렵고 연주가 까다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척 연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바로크 시대 악기의 한계이기도 한데 네. 오보에는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니까 소리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또 빠른 연주도 못하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어중간한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보에만이 낼 수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색이 있어서 한번 이 악기의 매료가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마이어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 또 마이어가 또 오보의 홍보 대사군요. 네, 본인 악기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마이어가 사용하는 오보의 악기는 누가 제작한 겁니까? 마이어는 원래는 그 프랑스의 어떤 관악기 회사였던 뷔페 크람폰사의 그린라인 오보에를 사용을 했는데요. 예. 2009년서부터는 독일의 악기 제작자 미니하고 이제 손을 잡고 자기의 이름을 딴 악기 관악기를 만들어서 또 오보에 다모레, 잉글리시 호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 제작을 직접 하고 있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이름을 붙은 그런 악기를 자신한테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 수준의 레벨을 뛰어넘은 연주하는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맞는 소리를 악기사한테 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아무나 이걸 요구한다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마이어라는 연주자한테 가장 잘 맞는 또 본인이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고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음색이 난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악기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EBS의 그 위대한 수업 시리즈에 네, 피아니스트 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나와서 수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연주하는 피아노에 바렌보임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이 본인한테 가장 잘 맞추는 그런 어떤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최상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곡입니까? 이번에는 비발디의 오보에 협주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비발디의 오보이 협주곡 시장조 리용번호 450 1악장 알레그로 몰토를 오보이스트 알브레이트 마이어 루티스트 루카 피앙카 바수니스트 안드레아 주코 이무지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비발디의 오보이 협주곡 시장조 리용번호 450 1악장 알레그로 몰토를 오보이스트 알브레이트 마이어 루티스트 루카 피앙카 바수니스트 안드레아 주코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악기들이 뭐 인간의 음성조차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지금. 뭐 악기들이 뭐 르네상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오보에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사실은 수천 년이 걸렸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어떤 벽화나 유물을 보면은요, 아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관악기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오보에처럼 겸리들을 사용하는 아울로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어떤 재래 의식이나 아니면은 뭐 유희를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 예술적인 목적으로 이 사용되기가 어려웠던 이 원시적인 악기였던 이제 그 아울로스에서 개량된 쇼미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 쇼미 다시 오보에로 진화하기까지는 17세기 초에 프랑스 사람들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루이 14세의 궁정의 연주자 겸 악기 제작가로 고용이 되어 있던 오트테르 가문하고 필리도르 가문의 사람들이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보에라는 사실 이름조차도 오부아라는 프랑스어를 이탈리아어로 바꿔서 부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보에가 이게 개량을 좀 많이 시켰겠죠. 그래서 오보에가 인기를 끌게 되니까 오보에 다모레, 또 오보에 다 카치아, 그 다음에 잉글리시코 호른과 같은 다른 오보에족의 악기들도 17세기 또 18세기에 걸쳐서 등장했습니다. 오보의 다머레는 바흐가 좋아했던 악기 아닙니까? 네, 바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보에 다모레는 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좋아했던 악기라고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작품 안에서 이 바흐의 어떤 독실한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이 오보에의 어떤 음색이 굉장히 뭔가 진정성이 있고 뭔가 약간 우리가 악기로 듣지만 진실만을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을 거쳐서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악기의 관 내경이 더 좁아지고 키의 개수도 더 몇 개 늘어나면서 고음을 연주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면서요. 낼 수 있는 어떤 반음도 많아지니까 이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연자
한마디로 연주자도 본인에 맞는 소리의 악기를 찾아가고 있고 또 작곡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의 선호도가 있으니 그렇죠. 네네.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으로 1068중 에어 오보이스트 할브레트 마이어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으로 1068중 에어 오보이스트 할브레트 마이어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가 지닌 가장 큰 매력, 손승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알브레트 마이어가 이제 전 세계 연주를 굉장히 많이 다니지만 한국에도 특히 연주를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친한 지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하고도 친한 분들하고 이분이 이제 교류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은 사진을 보면은 그런 SNS에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찌개집에 이 사람이 방바닥에 앉아 있는 사진.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왜 나오지?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소탈하고 격의가 없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연주하는 이 음악에서 이 사람의 어떤 인품, 인성 같은 것이 다 녹아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마이어가 지닌 이 큰 매력은 뭐 연주의 기교가 뛰어나고 뭐 독보적인 음악성이 있고 이런 것들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겸손한 마음, 따스한 인성 이런 것들이 음악에 녹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또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인품이 훌륭하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한국에 자주 와요. 자주 놀러 오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흐의 음악 이런 어떤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경건한 이런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 마이어의 오보에하고 그다음에 이 바흐의 음악이 굉장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시려면 이 마이어가 연주하는 바흐의 음반이 있습니다. 어떤 음반이죠? 네, 바흐 제네레이션이라고 이제 이 마이어가 낸 음반인데요. 요것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흐 제너레이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 누구죠? 또 공교롭게도 독일의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네.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조피 무터입니다. 여신 아닙니까, 여신? 그렇죠. 드디어 무터가 나오는군요.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